박찬욱 감독이라고 꽤 유명하잖아요. 이번에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겸사겸사 개봉하자마자 바로 보러 갔던 거죠. 참고로 저는 박찬욱 하면 떠오르는 건 언제나 딱히 없었어요. 그저 유명하다 해서 뭐 만들었나 찾아보면 올드보이 이거 만든 감독이었구나 하면서 설국열차랑 아가씨를 봤던 기억 정도나 있죠. 근데 그것도 맨날 까먹어서 항상 검색해서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대충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있었던 거죠. 박찬욱 대충 유명한 양반인 것 같은데 뭐하는 인간이었더라 하고 네이버 검색해보면 올드보이, 설국열차, 아가씨 아무튼 그래가지고 헤어질 결심 보러 갔다 왔는데 결론부터 어땠냐? 전 한 줄 요약하고 싶다면 얼마 전에 개봉한 브로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버전 2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브로커 후기 영상 올린 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제목부터 브로커가 걔 노잼인 이유라고 박아놨잖아. 사실 그때 영화 보면서 고민이었죠. 진짜 이거 개노잼인데 칸에서 기립박수를 받았다니. 근데 이걸 대놓고 개노잼이란 말하기는 좀 쫄리는데 어떡하지? 내 유튜버 인생 최대 시련의 순간이 온 건가? 그래서 진짜 영화 끝나는 순간까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요. 하지만 다행히 평점도 완전 난리가 나서 용기가 생겼던 거죠. 헤어질 결심도 약간 마찬가지야. 약간이 뭐야, 솔직히 더하면 더했지.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평은 브로커랑 완전 다르게 극찬의 향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노잼이란 표현은 좀 쫄리니까 나름 젠틀하게 말해볼게요. 제목도 개노잼이라 안 하고 그냥 헤어질 결심 후기라고 해놔야지. 쫄려서 안 되겠어. 그 네이버 평점이랑 글 남긴 거 봐봐.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말도 안 나오더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번 포장을 해봅시다. 연병할 거. 일단 영화 시작부터 되게 생소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좀 그럴듯하게 표현하면 영화 문법이라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 문법이 되게 평범한 김치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야. 뭐 상업적인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지. 그래서 되게 초반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이건 뭐고 저건 뭐 하는 거고 진짜 좀 생뚱맞았다니까. 근데 영화 보고 집에 오는 길에 이런 이상한 느낌의 영화를 봤던 기억이 생각났던 거야. 대충 제가 20대 중반 피 끓는 청춘일 때 나름 여자 좀 사귀어보겠다고 꼴값을 떨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어떤 여자애가 내가 영화 좋아한다고 하니까 뭔 영화를 추천해 주더라고. 네이버 평점을 보니까 완전 더럽게 높았지. 그래서 얘 이런 평점 높은 생소한 영화들도 다 알고 정말 영화 좋아하는 애인가 하면서 저 찾아봤는데 진짜 인연이나 골탕 먹이려고 이런 개쓰레기 같은 영화를 추천해 준 건가 싶을 정도로 진짜 뭐하고 자빠진 영화인지 몰랐던 영화가 있었어요.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그냥 유럽에서 만든 예술 영화였지. 제목도 기억이 안 나. 왜냐면 그년이랑 같이 기억에서 삭제시켜버렸거든. 아무튼 진짜 영화 보는데 뭐 이딴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대충 그런 냄새가 나는 문법이 이번 헤어질 결심에서 났던 거죠. 영화 다 보고 집에 오는 길에 이거였네 싶더라고. 거기에 한국 영화 특유의 대사가 잘 안 들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국 영화 좋아하는 이유가 자막 없이 봐서 좋아했는데 이제는 차라리 자막이 있는 게 낫겠어. 탕웨이가 중간에 중국말 쓸 때 자막이 잠깐 나오거든요. 그때 자막 보면서 뭔가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막이 나오는 게 너무 반가웠던 거야.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중국말인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브로커가 더 나았어. 물론 브로커도 잘 안 들리긴 했지. 하지만 그래도 브로커는 예술 영화의 문법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예술 영화의 문법을 어떻게 정의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예술의 정의부터 들어가면 뭐가 예술이고 뭐가 아닌 건데. 근데 다들 알잖아. 그 느낌적인 느낌. 개같이 만들어놨는데 무게 잡으면 예술. 뭐 그런 느낌 있잖아. 물론 제가 또 무식해가지고 이런 소리 하는 걸 수도 있죠. 제대로 된 영화를 알아오지 못하는 무식한 놈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제대로 된 영화라고 한다면 그럼 좀 무식한 영화만 볼래요. 차라리 실험적인 영화라고 표현을 하면 모르겠어. 그럼 그건 좀 인정이 있지. 제가 그래도 실험정신 이런 건 좋아한다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상하게 실험정신이 있는 영화들은 죄다 예술 영화의 감투를 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게 예술이라면 그럼 나 무식한 놈이니까 무식한 영화만 볼래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준이 떨어졌던 건지 일단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스토리를 못 따라가겠더라고. 물론 한 번 더 보면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중후반쯤 되니까 약간 적응이 되더라고. 근데 솔직히 2번은 못 보겠어. 하지만 자막을 달아준다면 한 번쯤은 더 볼 것 같아. 진짜 더럽게 안 들린다니까. 마지막으로 네이버 평점 중에 가장 공감 가는 거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너무 난해했다. 이 영화를 이해하는 날이 왔으면.
그리고 나랑 똑같이 자막 얘기도 하네. 아니 도대체 영화를 왜 이해해야 하는 날이 와야 합니까? 뭐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런 영화들은 진짜 장르 구분 좀 했으면 좋겠어. 예컨대 장르가 공포 영화야. 그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예술 영화들은 카멜레온 마냥 자기 정체를 숨겨. SF 영화인 줄 보러 갔는데 알고 보니 예술 영화였어. 하이라이즈란 영화가 있는데 꼭 한번 보세요. 좀 무식해서 그런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가 헤어질 결심이랑 다를 게 없어. 같은 계열이라고. 바로 예술 영화란 계열. 아, 저 예술 영화란 표현 좀 그만 쓰고 싶다. 도대체 이런 걸 왜 예술 영화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단어가 필요해. 실험 정신이 있는 영화. 딱 이런 느낌이긴 한데 뭔가 더 함축적인 단어 없으려나? 그래서 이런 영화들은 장르 구분을 하자는 거지. 아, 실험 정신이 있다고? 그럼 좀 각오를 해야 되겠는걸. 이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박찬욱의 아가씨 생각하고 보러 간 거였다고요. 왜냐면 최근에 본 게 아가씨였으니까. 물론 최근이라기엔 몇 년 지났지만. 근데 아가씨는 재밌게 잘 봤다고. 야, 역시 올드보이 감독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갔는데 빌어먹을. 하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장르의 영화였다니. 그나저나 사실 제가 그런 장르를 빌어먹을 장르란 표현을 써요. 아, 빌어먹을 장르네. 약간 이런 식으로. 마땅히 대체할 단어가 없단 말이야. 그러고 보면 빌어먹을의 뜻이 그거잖아요. 남에게 구걸하여 거저 얻어먹다. 예술 영화의 특징이 다 들어있어. 장르를 막 로맨스 이렇게 속인 다음에 속여서 팔아먹는 거지. 실험 정신이 있는 독특한 영화라고 하면 안 팔리니까. 진짜 빌어먹을 장르라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차라리 대놓고 실험 정신이 들어간 영화였다. 내 예술 정신을 최대한 발휘해봤다. 약간 어렵고 난해할 수 있어도 잘 감상해줘라. 내가 따로 설명하는 영상도 뭐 유튜브에 올리겠다. 아니, 이러면 누가 뭐라 하냐고요. 물론 투자하는 데서 뭐라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잘 안 팔릴 테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씁쓸한 현실은 이해하지만서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깡따구가 없는 감독들한테 화가 난다는 거죠. 왜 예술이라 솔직하게 말을 못하냐고. 그러면서도 흔해 빠진 상업영화 만드는 감독들이랑은 다르게 구별받고는 싶고, 심지어 그렇게 흥행이 되고 싶기도 하고 대중들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그래서 예술 영화인 걸 감추고 상업영화라고 속이는 거잖아.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장 화가 난다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뭐 아님 말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대충 이랬다고요.